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필수 예제 연습을 해보기 전에 먼저 그 교재에 있는 특강 내용 두 가지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 이게 이제 뭐냐면 항등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항등식과 관련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항등식과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직선을 이용해서 직선을 표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직선으로 직선 표현.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자세한 건 하나씩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먼저 1번 내용부터 얘기를 해보죠.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xy에 관한 1차식이죠. 따라서 직선입니다. 그죠?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여기 m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m은 x의 계수이기도 하면서 상수항의 일부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상수예요. xy가 변수고. 자, 그럼 이제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 m 값에 따라서 다양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기울기도 얘가 변화시키고요. 또 그 상수항도 얘가 변화시키기 때문에 위치와 모양을 다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m이 1, 2, 3일 때 이렇게 다양한 직선들이 나오게 된다 하는 건데, 이 세 개의 직선 모두 다 공통적으로 2,3을 지난다는 거예요. 사실 세 개가 아니라 뭐 m 대신에 다른 값들을 뭐 마이너스 5, 뭐 100, 뭐 이런 거 다 넣어봐도 이 점은 항상 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요 식을 m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요렇게. 요게 지금 m에 대해서 정리된 거죠.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1차 식은 그 1차 함수,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그 뭐 y 콜 fx 형태랄지 아니면 뭐 이제 뭐 xy에 관한 1차 방정식 형태랄지 뭐 그렇게 보통 정리하는데, 여기서는 m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바로 항등식이 돼버려요.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따라서 그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m 앞에 계수가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0이 되면 됩니다. 얘랑 얘가 0이 되면, 즉 x가 2고 y가 3이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되죠. m 값에 관계없이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m이 뭐가 됐든 간에 2,3이라는 점 반드시 이 직선이 지나게 된다는 얘기죠. m이 변함에 따라서 이 직선의 모양과 위치가 달라질지언정 2,3을 2하고 3을 xy에다 집어넣어서 어쨌든 성립한다는 거니까 m과 관계없이 m이 어떻게 변해도 어쨌든 2,3은 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2,3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이게 이제 회전을 하는 그런 모양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m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것은 결국 항등식의 형태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일반화 시켜 놓은 게 바로 이것이죠. 이거 이제 일반화 시켜 놓은 겁니다. 어떻게? x-x1 m, y-y1 이퀄, 그러니까 두 개 더해가지고 이퀄 0은 m 값에 관계없이 점 x1, y1을 항상 지난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내용이 사실 앞에 나온 내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그 직선의 방정식 그 형태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얘를 남기고 이쪽 덩어리 있죠? 이쪽 덩어리를 넘겨보세요. 그러면 y-y1은 마이너스 m의 x-x1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아닙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죠.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m. 요 m이 기울기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m이 기울기가 돼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m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m 앞에 계수가 0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0이 되는 xy 값, 바로 x1, y1이죠. 그 점을 반드시 지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내가 그래서 처음에 항등식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요 내용도 살짝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연립방정식 얘와 얘가 있습니다. 두 개를 이제 연립해서 풀면 해가 나오겠죠. 그 방정식은 근데 2,1이라고 하는 교점을 갖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나타내는 직선, 얘가 나타내는 직선 각각 그렸을 때 말하자면 2,1이라고 하는 교점을 갖게 되면 결국 이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거죠. 연립방정식의 해는 각각의 연립 그 방정식이 나타내는 그 직선 그래프의 교점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쪽을 이제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식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식에다가 k라는 상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의 앞에다가 k를 곱해가지고 더한다. 그거 equal 0이다 하면은 x가 2고 y가 1일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요. x2, y1 즉 2,1이라는 요거는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킨다. 즉 얘도 0으로 만들고 얘도 0으로 만드는 값이죠. 그래서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잖아요. 그 위에서 얘기했던 사실 항등식이 돼버리는 k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얘가 0k 플러스 0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항상 성립해요. 근데 이 식 자체가 뭡니까? 이 식이 다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이거 역시 x, y에 관한 1차식입니다. 직선이죠. 그래서 직선 두 개를 이용해서 새로 직선 하나 만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 직선 두 개 이용해서 새로 직선 하나 만들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직선은 재밌는 것이 요 두 직선 각각의 직선의 교점인 이 1을 얘가 항상 지나게 됩니다. 왜? 이 1을 여기다 대입하면 k값에 관계없이 이 식 항상 성립한다니까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 뭐야? k가 어떻게 변해도 이 점만은 반드시 지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 이 기역이라고 하는 직선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기울기는 달라지는 그런 직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기역은 점 2,1을 항상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기울기는 k값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심지어 k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k가 0이면 k에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k에다 0 넣어버리면 이게 뒤에 싹 없어지면서 이 직선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파란 직선, 원래 위에 있던 거 직선 하나 자체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또 k를 암만 변화시켜도요, 이 직선 자체를 또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옆에 얘가 있어서 얘를 0으로 만들어야 이 직선이 되는 거죠. 또 그거는 또 표현을 못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 얘기는 뭐 못 알아들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2,1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의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얘만 빼고 심지어 얘도 표현할 수 있다. 얘가 0이면 되니까. 근데 얘가 0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질 않으니까 표현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그냥 그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2,1을 지나는 직선들을 표현할 수 있다. 이 k값을 변화시켜줌에 따라서 다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일단 알아둡시다. 자, 정리된 거 볼까요? 두 직선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하나를 갖다 쓰고 다른 하나를 갖다 쓰되 k배에서 더한다. 이 k배를 뭐 여기다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엄밀히 따지면 좀 고려해 볼 게 있지만, 자, 그래서 한쪽에만 이렇게 해줍니다. 원래는 사실은 여기도 k배하고 여기도 뭐 m배 해서 양쪽에다가 다 이제 실수배를 해가지고 더한다. 이퀄 0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만든 게 원래 정석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 한쪽은 고정시켜 놓고 한쪽에다만 이제 상수배를 해서 더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예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제냐면 두 직선 이거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이거 쉽게 생각하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교점을 구하면은 뭐가 다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안 나오는데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새로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먼저 세워요. 교점이 뭔지 몰라.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 방정식이 원점을 지난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그래서 여기다 원점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00 대입하면요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식을 만족한 k 값을 구할 수가 있지.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의 직선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찬찬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되고,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문제를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죠. 자, 필수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느냐에 따라 방법을 조금씩 달리할 수 있겠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두 점 얘와 얘를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난다. 이 두 점을 이은 선분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3입니다. 요걸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 되는 그런 직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의 중점부터 구해야 되겠죠. 이거의 중점 얼마입니까? 2, 4 더해서 6이니까 얘는 3. 이거 더해서 2니까 이건 1. 3,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자, 기울기 알고 한 점 알면 표준형으로 구하면 되죠. y는 기울기 3, x-x1 플러스 y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요? 3x-9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y equal 3x-8. 이것이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점 얘를 지나고 x축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30도인 직선. x축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30도. 이건 뭐야? 이거는 기울기가 탄젠트 30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탄젠트 30도 얼마죠? 3분의 루트 3이잖아요. 이거 못 외운 사람 있습니까? 자, 못 외우는 사람은 그림 그려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대충 금방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문제랑 똑같아진 거죠. 역시 표준형으로. 자, 3분의 루트 3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죠. 플러스 y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3분의 루트 3x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루트 3이니까 플러스 뒤에 것까지 해서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쉽죠? 유제 해보시고 2번으로 갑시다. 자, 예제 2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기울기가 4이고 두 점 얘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일단 기울기가 4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일반형에서 지금 기울기와 y절편으로 쓴 형태에서 말이죠. a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4x 플러스 b 이 y절편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y절편에 대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진 않지만 두 점 얘를 지난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점이든 한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숫자로 알려줬으면 여기다 대입해서 b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둘 다 이제 좀 가려놨죠. 하지만 기울기를 알려줬기 때문에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또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1로 빼든가 여기서 1로 빼든가 상관없죠. 여기서 1로 빼보겠습니다. a 빼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 값의 증가량을 구한 거고요. y 값의 증가량은 3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가 지금 4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a가 4배의 이거 a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a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되고, 자 넘어와서 5a 되죠.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걸 찾았으면은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을 두 개를 찾은 거잖아요. 하나만 알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b 구하는 데는 하나면 충분하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3이다 그 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3이니까 b는 7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쓰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답은 y는 4x 플러스 7이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시죠? 자, 두 번째.
두 점 AB에 대해서 3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1,2를 지나는 직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AB의 3대2 내분점을 구하면 돼요. AB의 3대2 내분점. 이걸 뭐 C라고 합시다. 그럼 C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내분 공식 3 플러스 2 3 곱하기 자, 먼데 있는 거 X좌표 가지고 2 곱하기 먼데 있는 거 콤마 3 플러스 2 자, 3 곱하기 이제 Y좌표 먼데 있는 거 먼데 있는 거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뭡니까? 요거 뭐 중간 계산 여기서 합시다. 이건 5고 2, 6, 12에다가 3 더하니까 15 그러니까 3이죠. 3 그리고 얘는 이건 역시 5고 얘는 3, 7, 21에다가 4 더하니까 25 그러면 5분의 25니까 5네요. 그래서 3,5가 요 C점이었습니다. 그러면 3,5와 2,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요거 X좌표끼리 빼서 1 Y좌표끼리 이쪽으로 빼서 4 기울기가 4네요. 그러면 기울기 4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위에 거랑 이제 비슷하네. 자, Y절편 모르죠? 일단 Y절편 B라고 합시다. 뭐 위에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무 점이나 하나 대입하죠. 이 직선이 지나는 점. 이거 뭐 중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그럼 4, 2, 8이니까 B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의 답은 뭡니까? Y는 4X 이번엔 마이너스 7 비슷하네 1번하고.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버전으로 풀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걸 공식을 외워서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지금 두 점이 2점과 2점이잖아요. 그래서 x-x1 x2-x1 그 다음에 y2-y1 그 다음에 x- 뭐 아무 점이나 하나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 x- 뭐 요점 가져올까요? x1 플러스 y1 이렇게 한 방에 딱 세워서 이거 정리하면 여기 나올 겁니다. 되시죠? 이 공식을 좀 외워두기 바랍니다. 그럼 밑에는 유제 해보고 나서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